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드민턴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형 스포츠에서 시작은 서비스로, 모든 스포츠는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데 배드민턴에서도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공격 기술이자 또 수비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배드민턴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은 셔틀콕이 넷 지면으로부터 115cm 아래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115cm를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줄자로 재서 대충 측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서비스 넣는 데는 한번 원래 서비스는 무조건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놓고 서비스 라인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보통 이정근 선생님께서 서비스 넣는 높이입니다. 제가 줄자로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높이, 셔틀콕이 있는 높이가 1m입니다. 그래서 규정상 여기서 15cm를 더 높은 데서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높이가 네트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트 중간보다 살짝 높은 위치가 115cm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줄자가 없기 때문에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 절반을 받으면 제가 내려오게 서비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 규칙도 뜨는 자,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 한번 백스윙을 해서 전진을 할 때 어떠한 지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하는 척 이렇게 이중 모션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한번 당겼으면은 라켓을 후방으로 젖혔다가 전진할 때는 지연 없이 앞으로 쭉 나가줍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는 항상 상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상대가 심박근을 묶고 있거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제대로 들어갔다 해도 이거는 폴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받아쳤으면은 이건 상대가 준비가 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선수는 절대 서비스를 받지 말고 그냥 공이 떨어지게 놔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비스는 항상 상대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상대가 심박근을 묶고 있거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비스가 제대로 들어갔다 해도 이거는 폴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받아쳤으면은 이건 상대가 준비가 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선수는 절대 서비스를 받지 말고 그냥 공이 떨어지게 놔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비스 할 때 서비스 라인을 절대 밟아서는 안 됩니다. 밟아서 서비스를 하면은 서브 폴트가 돼서 상대에게 점수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 할 때 대각선으로 놓고 상대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야 서브가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맞아도 되지만 라인을 걸치지 않은 초록선 안쪽에 서브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 득점, 우리 실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트를 넘어서 초록선 안쪽에 떨어지게 되면은 실점이 됩니다. 이렇게 네트를 넘어서 초록선 안쪽에 떨어지게 되면은 실점이 됩니다. 서비스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가 너무 네트 위를 뜨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네트 위를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네트 위를 롱 서비스가 아닌데 숏 서비스가 떴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롱 서비스가 아닌 숏 서비스가 떴을 경우에는 상대가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와서 바로 상대가 푸시하거나 상대가 헤어핀을 놓거나 해서 상대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서비스는 최대한 뜨지 않게 네트에 붙여서 가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뜨지 않고 주면은 상대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도 공이 낮기 때문에 네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서비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짧게 떨어지는 숏 서비스가 있고, 상대가 앞쪽에 치우쳐 있을 때 뒤로 굴기 보내는 롱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 서비스와 롱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상대 선수의 기량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숏 서비스와 롱 서비스를 구사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서비스를 할 때는 상대가 받기 어려운 구석, 짧은 쪽 구석과 오른쪽 구석, 제일 뒤쪽 구석, 사각 쪽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짧아야 상대가 공격하기 힘들고, 빨리 끊어져야 연습하기 힘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뒤치기 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서비스 할 때는 웬만하면은 좌우 앞뒤 사각 쪽에 서비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서비스에서 처음은 짝수는 무조건 오른쪽, 홀수는 무조건 왼쪽에서 서브를 합니다. 0도 10으로 짝수로 간주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고, 우리가 득점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와서 1대 0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와서 또 서브를 하고, 또 득점에 성공했을 때는 2대 0이 되기 때문에 짝수니까 오른쪽에 서브. 자, 단식은 이렇게 간단한 단식은 내 점수가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대각선으로 서브를 하면 됩니다. 복식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서 복식 서브 규정은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서브를 넣는데 셔틀콕이 네트를 맞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1, 2학년 모두 다 탁구 수업을 했을 때 네트를 맞고 서비스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코트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어게인 서브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코트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실점이 되지만, 배드민턴에서 서비스는 네트를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트를 맞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면은 그대로 경기를 플레이하는 거고, 네트를 맞고 서비스 라인에 도달하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트에 맞았던 공이 우리 코트에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끝까지 보고 판단을 하고 경기를 해야지, 네트를 맞았다고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탁구랑은 달라서 네트를 맞아도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끝까지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배드민턴 서비스 규정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방법과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시합 때 배드민턴 서브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배드민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